안녕하세요. 세라건축TV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물 기초에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려고 합니다. 이 버림 콘크리트 용도는 말 그대로 버리는 콘크리트예요. 이 버림 콘크리트를 치는 이유는 땅바닥에다가 거푸집을 세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먹매김을 해야 되는데 땅바닥엔 먹줄이 잘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버림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버리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강도를 180 정도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거푸집과 먹줄을 놓기, 먹매김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십니다. 말 그대로 버리는 콘크리트입니다. 버린 콘크리트는 타설 후에 지금처럼 면 정리를 해줘야 거푸집을 나중에 설치하기가 좋고요. 먹매김 할 때 작업이 용이합니다. 테두리보에 들어갈 버림 콘크리트를 모두 타설한 상태입니다. 4개 동 모두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들어갈 급수관, 기초 및 동결선까지 들어가야 동파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게 묻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4개 동 모두 버림 타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일명 씀이 현장용 오긴 합니다만은 먹매김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초 거푸집을 넣고, 그 다음에 거푸집 세우고, 그리고 나서 철근 배근하고, 비닐로 단열재, 버림, 그 다음에 이제 기초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건물 먹매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건물의 중심선을 지금 버림 콘크리트 친 부분에다가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로 가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건물의 중심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물 전체를 쭉 해서 먹매김을 진행을 할 겁니다. 철근을 배근하기 전에 먼저 톱하기가 완료된 상태고요. 상단에 비닐로, PE필름, 일명 비닐루죠. 비닐을 깔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부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물을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적은 콘크리트에 물이 급격하게 빠져버리면 제 강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양생 시 콘크리트 물이 한꺼번에 빠져서 크랙이 가거나 그런 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깔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테두리부의 철근 배근 방법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밑에 2개, 이렇게 밑에 2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2개, 바깥쪽에 3개네요. 3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2개, 안쪽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철근들이 도면대로 구조도대로 배근이 된 상태입니다. 철근의 규격은 13mm고요. 철근 간격은 도면상에 지금 300으로 되어 있는데, 요 철근과 시작 철근과 끝 철근의 간격을 보시면 300. 그러면 늦근의 간격은 300으로 도면대로 정확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부 주근하고 늦근이 설치된 상태로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쭉 13mm 300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 대부분들 이 철근하고 간격을 유지하는 이 스페이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스페이서를 사용, 대부분들 아마 보시는 이 벽돌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이 벽돌 강도하고 이 스페이서 강도가 틀려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벽돌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강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반드시 전용 스페이서를 사용을 하셔야 정상적인 시공입니다.
여기는 목조 단층짜리 주택인데 테두리보를 왜 이렇게 깊게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구조 계산했을 때 테두리보의 깊이가 일정한 높이로 나오면 그거를 준수를 해야 되고, 현재 지금 테두리보까지 철근 배근까지 높이는 1m인데 여기서 레미컨이 한 10cm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1100 정도로 타설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테두리보 규격은 높이는 11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작업은 1동부터 4동까지 지금 기초 거푸집 설치가 모두 완료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업들은 일부 거푸집 보강 작업, 그 다음에 슬라브 다운되는 부분들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 벌어진 거는 우레탄 폼으로 충전을 해줬고요. 지금 바닥에 깔린 단열재는 가등급 단열재입니다. 가등급 단열재고, 두께를 150mm 가등급 비드법 단열재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초 단열재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초 단열재는 EPS 계열을 사용하면 안 되고 SPX 압축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좀 한번 가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동 철근 배근하고 그 다음에 다운되는 슬라브 거푸집 형틀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벨목 표시돼 있고요. 좀 가까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바닥에 먹줄로 기초 끝선을 표시를 하고 지금처럼 형틀 거푸집을 설치를 해줍니다. 이 형틀 거푸집 옆에 지금 보강한 것들은 콘크리트 칠 때 밀리지 않도록 보강을 해주는 거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강을 해놔야 콘크리트가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라인이 슬라브 끝 라인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 라인 그대로 쭉 콘크리트 슬라브가 타설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슬라브 높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브 높이는 400, 슬라브 높이는 400까지 콘크리트가 타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두리부에는 총 9개 철근이 들어가 있는데, 바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5개, 6개, 7개, 8개, 9개. 그래갖고 총 9개의 테두리보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테두리보예요. 건축물 사면 끝에 쭉 들어가는 테두리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테두리보는 깊이를 한번 볼게요. 테두리보는 1m 10이 좀 넘습니다. 1m 10이 넘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부분이 슬라브 상부 레벨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똑바로 치기 위해서 이렇게 레벨을 표시해 준 거로 보시면 돼요. 테두리보는 동결선 이하까지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철근 배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브 철근은 상부에 한 번, 하부에 한 번. 지금 보시는 철근이 하부 철근이고요. 상부에 보이시는 철근이 상부 철근. 철근 간격은 가로 300, 세로 300. 그리고 철근 간격은 300에 300 간격으로 복배근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복배근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보이시는 지금 단열재도 마찬가지로 단열재 틈은 폼으로 다 메꿔서,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테이핑을 해도 다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벌어진 상태를 우레탄 폼으로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지금 보시는 이 부분들을 벽돌을 많이 사용을 해요. 벽돌을 많이 사용하는데,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벽돌은
강도가 나오지 않아서 벽돌을 사용하는 거는 정상적인 공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까만 거를 깔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벽돌들을 고이는 이유가 이게 스티로프를 깔다 보니까 푹푹 빠져요. 얘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작업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벽돌을 사용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판을 깔고 그리고 스페이서를 넣으면 아무 지장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하얀색 목재는 슬라브를 다운시킬, 저 바깥쪽에서 슬라브가 다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슬라브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대놓은 일종 거푸집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바깥쪽 부분에서 슬라브가 다운이 될 겁니다. 저런 자리는 화장실, 데크, 현관 자리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 잡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 잡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도면에 보면 구조도입니다. 구조도에 보면 TJK 200 잡석 다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잡석 다짐이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공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면에 있으니까 잡석 다짐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잡석 다짐이 구조적으로 집안을 보강을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치환하는 공법도 있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얘는 잡석을 없앤 상태예요. 막바로 기초 위에다 집안이죠. 집안이 이미 여기는 설계 하중이 1회배당 10톤이에요. 근데 집안 테스트를 했더니 15톤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다가 굳이 잡석을 깔아서 건축주 주머니에서, 어차피 잡석이라는 것도 이게 잡석이 1회배당 아마 1루배당 한 4만원 3만원 정도 할 겁니다. 이거 들어와야죠. 이거 깔으려면 장비 들어와야죠. 다져야죠. 그 비용이 주택 한 동 짓는데 아마 적게 2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깔아야 된다고 하면 잡석을 깔겠지만, 여기 허용 진열력이 나온 상태라고 하면 굳이 잡석 공법은 없어져도 됩니다. 도면에 깔려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150만원에서 2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잡석을 뺐는데, 구조 쪽에서 잡석이 들어와서 저희가 구조랑 확인을 해서, 허용 진해력은 이미 기준치보다 더 나왔다. 그럼 잡석의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확인을 해서 잡석의 역할은 구조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해서 잡석 공정을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아니시라면 그냥 잡석 덮어놓는 정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돈 200만원 아끼셔가지고요. 그 비용으로 단열재 더 좋은 거 쓰시는 게 좋아요. 물론 집안이 너무 안 좋아서 치환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주택들은 치환을 하는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잡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공정을 혹시 도면에 표시가 돼 있으면 구조나 설계사무실 쪽에 확인해 보세요. 집안이 충분히 나왔는데 이 잡석을 꼭 깔아야 됩니까? 라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절감되는 비용으로 오히려 단열재 같은 거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신 방법이세요. 지금 하는 거는 집안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평판 제하 실험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포크레인은 하중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거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하중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할 거고요. 이렇게 압력을 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하중은 목조주택 기준이어서 1회배당 10톤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테스트 했을 때 지금 허용 진해력은 약 15톤 정도 지금 진해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전한 집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이 큰 현장이어서 오늘 총 4개를 찍을 거고요. 두 번째 지점입니다. 두 번째 지점도 마찬가지로 허용 진해력이 15톤이 나와서 여기도 집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작업도 마무리했고요. 철근 배관 끝났고요. 설비 배관 끝났고, 전기 배관 끝났고, 슬라브 다운할 위치, 형틀 다 돼 있고요. 레벨, 슬라브 레벨 목도 설치가 됐고, 그래서 전체 일부 11개 동 중에서 4개 동만 먼저 완료가 됐습니다. 내일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예정입니다.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목구조, 경량 목구조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동부터 4동까지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을 합니다. 레미콘 강도가 제대로 나오는지 이제 슬럼프하고 강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미콘에서 일부 시료를 테스트를 합니다. 시료 채취를 하고 슬럼프를 테스트할 기구고요. 지금은 그 레미콘 강도 시험을 하는 거고요. 일부 들어온 양에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첫 번째 콘크리트 안에, 레미콘 안에 있는 공기량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슬럼프 테스트. 슬럼프는 요 상단에서 떨어진 거리까지, 그러면 12cm. 우리가 보통 2호에 210에 12이면 이 버킷을 열었을 때 떨어지는 길이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12짜리니까 12cm 정확히 슬럼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에 들어가 있는 공기량, 염화물, 온도 등을 체크하는 장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추후에 레미콘 강도가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방송하고 있어서 시끄러운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1동부터 4동까지 기초 콘크리트가 시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잘 나왔고요. 배부른 데 없이, 터진 데 없이 기초 콘크리트가 시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초 공사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량 목구조 시공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